각 약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사실은 가장 전통적이고 이제 오래된 약인데 이게 이제 키드니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CKD 환자한테서는 하프라이프가 길어지고 레날 어큐뮬레이션이 되니까 좀 EGFR 30 미만에서는 보통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뭐 내분비내과 선생님 중에서도 용량을 막 좀 줄여서 쓰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인데 2주에 한 번 써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데이터가 아직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효과는 그럼 있을까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리제드로네이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알렌드로네이트인데 보시면 이제 리제드로네이트도 썼을 때 플라시보 대비해서 이제 하얀색 막대가 리제드로네이트인데 플라시보 대비해서 확실히 프랙처의 리스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 알렌드로네이트의 BMD 데이터와 프랙처 데이터도 보시면 EGFR이 감소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EGFR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들인데 EGFR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BMD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프랙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CKD가 없는 환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아직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보면 대부분 CKD 환자한테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썼을 때 도움은 되겠다. 하지만 이제 세이프티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여전히 EGFR 30 미만에서는 사실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노스마비고 요즘 가장 많이 또 쓰고 계시는 약이 아닐까 싶은데 기존적으로는 요 노랗게 표시된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분할을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데노스마비를 쓴 다음에 BMD를 쭉 팔로업을 해보면 이 파란색으로 된 선을 보시면요. 굉장히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고 또 한 10년까지도 장기적으로 쭉 이렇게 골밀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BMD를 올리고 프랙처 리스크도 감소시켜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CKD 환자한테서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일단 데노스마베 PKPD에는 이제 레날 펑션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스테이지 4 데이터를 보시면 BMD나 그 다음에 프랙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 모두 이제 스테이지 4에서도 다른 스테이지 1, 2, 3랑 비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 스테이지 4, 이 N수를 보시면 일단 N수가 다른 1, 2, 3에 비해서 확연하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에피커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대부분 쓰던 약이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EGFR 30 미만에서 못 쓰는 거랑 반대로 데노스마브는 사실은 써볼 수는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CKD 환자한테서 저도 이제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노스마브를 쓰다가 끊게 되면 이렇게 골밀도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것이 저희가 고혈압 약을 쓰다가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당뇨약 쓰다가 끊으면 당이 다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골다공증 약도 쓰다가 중단을 하면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이 분할을 안 하던 것들이 갑자기 분할을 많이 하면서 다시 BMD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데노스마브를 일단 쓰고 나면 나중에 약을 끊기를 원한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어서 유지치료를 반드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노스마브를 쓰고 타겟에 도달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1, 2년 정도 쓰고 그래도 괜찮으면 이제 드럭 헐리데이를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데노스마브를 쓴 CKD 환자한테서는 그럼 시퀀셜 트리트먼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가 이제 문제로 남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CKD 환자한테서 데노스마브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끊지 않을 마음을 갖고 이제 아예 시작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뭐 아예 고령인 환자분들 저희가 데노스마비 현재 1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뭐 외국에서는 한 20년까지 쓰신 분들도 이제 뭐 학회에서 얘기를 하곤 하시는데 어쨌든 환자가 나이가 이미 뭐 80대가 훨씬 넘어가서 10년까지 나는 그냥 데노스마브를 쭉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혹은 뭐 여성분한테 쓴다면 나중에 시퀀셜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못 쓰니까 썸을 쓴다라는 계획, 사실 근데 썸은 아주 좋은 시퀀셜 트리트먼트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하지만 남성분들한테 젊은 남성분들한테 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데노스마비 굉장히 강력하게 리sorption을 이제 억제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하이포칼세미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반적인 사람한테서는 데노스마블을 썼을 때 하이포칼세미아가 많이 생기진 않는데 특히 그 CKD 있는 분들, 투석하는 분들은 정말로 하이포칼세미아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케이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78세 여자 환자였고 저한테 오실 때 이미 데노스마블을 시작한 상태로 오셨던 분인데 보시면 비유행 크레아티닌 보시면 이제 CKD가 있는 환자였고요. 환자의 덱사 T스코어를 보니까 T스코어가 다 마이너스 2.5 이하였고 이게 엑스레이인데 이 앞에 ALT 칼시피케이션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T스코어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나쁠 거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은 계속 저도 똑같이 유지를 했고 원래 드시고 있던 칼슘과 콜레칼시페롤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칼슘, 포스페이트, 알부민 순서이고 이게 오른쪽이 옛날 랩이고 좌측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 랩인데 데노스마블 맞으면서 사실 칼슘 수치가 그동안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이제 주사를 데노스마블 한 번 더 맞고 가셨는데 3월 31일 한 2주 한 20일 있다가 오셨는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4.4까지 이렇게 굉장히 시비어한 하이포칼세미아가 생겼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이제 좀 약을 잘 드시지 않았다고 하고 뭐 저린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칼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온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CKD 환자한테서 약을 쓰실 때는 이 칼슘에 대한 매니지를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대부분 이런 하이포칼세미아는 투약하고 한두 달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가능하면 랩 팔로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노스마블 정리하면 강력한 안티리조프티브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6개월 간격을 잘 맞춰서 주사를 맞는 거 왜냐면 끊으면 금방 리바운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칼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에 끊고 나서 시퀀셜 트리트먼트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지금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2개 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정말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은 둘 다 이제 골 형성 촉진제, 그러니까 골 밀도가 굉장히 CKD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골 밀도가 굉장히 낮은 환자 혹은 리센트한 프랙처가 있는 환자한테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약들입니다. 사실 CKD 환자한테서는 이미 PTH가 높은데 PTH를 또 인터미턴트하게 주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KD 환자한테서 PTH가 높은 것 자체가 하이 PTH 시그널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하이포 리스폰시비니스나 리지스턴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CKD 환자한테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프랙처나 BMD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CKD 환자한테서도 테리파라타이드를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투석 환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드물지만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그래도 역시 투석 환자한테서도 테리파라타이드를 썼을 때 골밀도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로모소주맙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골 형성 촉진제이고 가장 강력한 골 밀도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이제 밑에 있는 회색깔인데 로모소주맙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골 밀도를 올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데노스맙보다도 더 빠르게 골 밀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CKD 환자한테서의 역시 로모소주맙 데이터는 굉장히 리밋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도즈 조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전에 있었던 프레임 연구나 아치 스터디를 보시면 역시 그 CKD 환자, 근데 여기 EGFR 한 30에서 60 사이의 환자들이긴 한데 이런 환자들에서도 약을 썼을 때 확실히 BMD가 다른 군에 비해서 플라시보 군에 비해서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랙처 데이터도 보시면 플라시보 대비 또는 알렌드로네이트 대비해서 로모소주맙군에서 훨씬 더 프랙처 예방 효과가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투석 환자한테서의 데이터는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밑에 있는 플라시보보다 로모소주맙을 썼을 때 역시 골밀도가 잘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미국 골대사학회에서 나왔던 이제 CKD 환자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GN으로 해모를 하고 있는 그 63세 여자 환자인데 스콜리오시스가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뼈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술하는 과에서 이제 내분비내과로 일단은 좀 골다공증에 대한 교정을 우선 해달라라고 보내주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좀 골다공증 교정을 위해서 이제 저희 과로 오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투석을 하는 분이었고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33세에 투석을 시작하고 그때 이제 폐경이 됐는데 호르몬 리플레이스를 안 했으니까 아주 조기 폐경이 됐고 43세에 터셔리 하이퍼파라로 서브토탈 파라사이로덱토미를 하신 분이고 지금 63세인데 벌써 이제 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콜레칼시페롤과 포스페이트 바인더를
투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랩을 보시면 칼슘이 약간 낮고 바이타민 D 디피션시도 있고 PTH와 본 스페시픽 ALP는 약간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T스코어는 다 마이너스 2.5 이하니까 골다공증 진단에 들어가겠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본 바이옵시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희는 바이옵시를 해서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본 바이옵시를 했고요. 해서 그 바이옵시의 그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본 볼륨이나 미네랄라이제이션 이런 것이 다 떨어져 있어서 전형적으로 로우 본 턴오버임을 확인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나볼릭 에이전트 중에 테리파라타이드를 2년 동안 이제 투약을 했고 그러면서 칼슘과 바이타민 D를 잘 보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팔로우를 했을 때 여기서 또 본 바이옵시를 한 번 더 했는데요. 이렇게 본 바이옵시를 하니까 실제로 본 볼륨도 많이 늘어나고 미네랄리제이션 디펙트가 있던 것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T스코어도 엄청 많이 좋아진 이런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unanswered question인데 다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결국은 이제 결론입니다. PTH 타겟이 얼마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TMV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 프랙처 리스크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나볼릭과 안티디롭티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게 많은 미지의 영역인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툴 안에서 열심히 해보자면 환자가 왔을 때 프렉스에 해당되는 리스크 팩터들을 잘 물어보셔서 이 환자가 골절의 위험이 높은 사람인지 BMD T스코어 얼마나 되는지 프랙처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이게 다 해당이 돼서 뭔가 약물 치료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본 턴오버 마커 아까 설명드린 거에 따라서 안티디좁티브 에이전트 또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잘 이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라이프롱하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치료제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내가 이 치료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까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